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또 멀리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강석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뭐 부부가 살다 보면 정말 우여곡절을 겪죠. 네, 참 어려운 시절을 맞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을 하는 부부가 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부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행복하고 어떤 부부가 잘 사는지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네, 이제 사랑은 서로 마주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정말 어떤 같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 정말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부야말로 가장 행복한 부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삶은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행복하죠. 네. 오늘 저희가 모실 이 부부가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을 바라보는 부부여서 이 부부의 얘기를 좀 행복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가 벌써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것 같은데요.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네네. TV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단란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온 강성진, 이현영 부부. 하지만 유쾌하고 즐거운 모습 뒤에 우여곡절과 시련이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깊이 경험한 하나님과 가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 그들의 여정을 만나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강성진 성도님하고 이현영 성도님. 근데 한동안은 그 텔레비전 통해서 네. SBS였던가요? 그래서 부부 얘기하는 거 네네네. 많이 뵀는데 네네. 요즘엔 좀 뜸해졌습니다. 잘 뵐 수가 없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부부의 알콩달콩한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려드려가지고요. 더 이상 예. 네. 뭐 올해 예. 결혼 몇 년 되셨어요? 10년 바로 얼마 전에? 이틀 전이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결혼기념일 10주년 기념일. 그랬었어요. 아, 네.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방송하면서 참 아름답게 사는 부부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싸움 안 해요? 아니요, 싸움은 막 해요. 양심의 가책 같은 거. 네, 아니 싸움은 그런데 하는데, 예. 나는 싸움 안 하는 부부가 더 이상한 부부라고 생각해요. 안 싸움을 하면 하되 좋겠지만, 예, 싸우긴 해요. 네. 근데 대신에 하루를 안 넘긴다는. 그렇죠. 예. 자주 싸우지는 않고 우리가 대신에 싸움이 어떤 약이 될 것 같을 때 한 번씩 싸우는데요. 아하. 그래도 싸우고 나서도 하루를 넘기지는 않고 성경적이네요. 그런가요? 가끔 싸우지만 한 번 싸우면 좀 크다. 뭐 그런 거예요? 상대가 안 돼가지고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싸우지도 않습니다. 장점이자면 네. 장점인 게 남편이 워낙에 화면에서 악역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하는 모습 보면 제가 약간 드라마 보는 연기하는 것 줄 같기도 하고 알아요. 영화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진짜로 화를 내도요. 네. 그게 제가 연기를 하고 저는 있다라고 어떤 생각해요. 영화에서 저렇게 연기했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생각이? 네, 좀 제가 덜 무섭고 이렇게 감정이 좀 덜 빠지는 게 있더라고요. 성진 씨 착한데.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예, 예. 그 안에 화도 좀 있긴 있어요. 다 있죠. 사람이 다 있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아무것도 없으면 뭐 갈등할 게 없잖아요, 세상살이가. 그러면 저랑 결혼했겠어요? 매력 없어서? 그것도 맞아요. 저도 좀 약간 예. 저를 이렇게 자극시키는 남자라서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약간 나쁜 남자의 성향도 예, 있으시구나. 약간 좀 고분고분한 남자보다는 저한테 좀 이렇게 자극을 주고 한마디 한마디가 약간 저를 긴장하게 하는 그런 면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예. 화면만 보신 분들은 좀 강성진 씨를 좀 무서워하긴 하죠. 예. 근데 실제로는 얼마나 착하고 뭐. 예, 네. 선배님께서 재밌으실 그렇게 것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네. 하여튼 저한테는 굉장히 좀 저는 연기자로서는 좀 저에 대한 선입관이나 편견을 많이 네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대중분들께서. 근데 역할이 그 배우의 역할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그런 성향이 좀 있으니까 잘하겠지. 사람들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저는 연기가 그렇습니다. 저는 나하고 전혀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연기 맛이잖아요. 맞아요. 선배님도 두 분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지만
그 재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었던 제가 맡았던 역할이 예. 불량 청소년 역할이었는데 저하고 다른 그 인생을 이렇게 막 연기하고 그런 게 너무 재밌었고 그때 또 참 잘했어요. 제가 맞아요. 생각하기에도. 아니 잘했어요, 진짜. 그래서 예. 아마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약간 풀려- 좀 그 선보다는 풀렸다는 악의 거구나. 이미지로 많이 제가 캐스팅이 되고 있는 것 아, 같아요. 이거 뭐 배우로서 뭐 캐릭터가 있다는 건 중요한 일이죠. 맞아. 아니 그럼- 근데 실제로 공부도 잘했더라고요 학창 네네. 시절에. 그래요? 그런 얘기 네. 뭐 하나.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컸던 게 저는 이제 남편이 유명해지고 나서 저를 만났기 때문에 저도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굉장히 공부도 잘했었고 그래요? 의외로 되게 성실하고 되게 진지한 남자였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네, 뭐 유머도 화면하고는 있고. 네, 다르죠. 네, 유머도 있고. 네. 네. 정말 악한 성격이면 악한 캐릭터 연기하는 거 보기 싫어요. 그렇지. 아, 그럴 수도 예,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부부가 살면 어느 만큼 지나가면 이제 권태기도 좀 오고 네. 또 뭐 우여곡절이 있는데 두 분은 아직까지는 권태기가 없었다고요. 아 이게 뭔가 권태기구나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7년쯤 정말 한 번 오는데. 저희가 않았어요? 이제 저희는 연애를 5년을 제가 했어요. 편견을 갖지 말고. 저희 집 얘기인가요? 네. 저희는 연애를 5년을 했고요. 네. 지금 결혼해서 이제 10년, 그러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10주년 15년 되신 거예요? 예, 만난 지는? 네, 네. 만난 지는 15년 됐는데 소위 말해서 권태기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서 이게 권태기인가라는 네네. 느낌 자체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좀 피하고 싶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하고 뭐 이런 게 권태기라면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 배우들은 좀 권태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밖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늘 그런 있으면 것도 그런데 이유가 될 수도 있을 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연애할 때도 제가 그때 이제 우리가 연애할 때는 제가 이제 영화를 굉장히 많이 찍을 때여서 네네. 그러니까. 이 지방이나 이런 데 로케이션을 예.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뭐 몇 달씩 부산에 가 있고 언제는 또 제주도에 몇 달씩 가 있고 그러니까 좀 애틋한 감정은 그런 있었던 거지. 것 같아요. 보고 싶고 네. 현장으로 그랬을 때- 내려오라 그러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제가 또 바라만 보면 지치는데 제가 또 가수 연습생일 때였어요. 합숙 생활하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로 그 타이밍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뭐 하셨어요? 아 그전에? 저요? 네. 저는 이제 4인조 여성 걸그룹을 했었어요. 그래요? 네. 2001년 네, 2001년도에 1년 그룹 정도 활동했어요. 이름은 뭐였어요? S요. S라고요. S? 네, 그래서 S는 그룹 S입니다. 뭐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가요 차트 16위까지 올라갔었다가요. 아, 정말 그렇군요. 잠깐 1년 활동하고 이제 네네. 이 집이 안 나오면서 일집 이제 없어진 활동하고 그룹이죠. 접고. 저는 사실 아내가 이제 저는 이쪽 이제 연예계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네. 가수 지망생일 때 아내를 처음 만나서 어떻게 만나셨어요? 우리 처음 만난 거요? 말씀드리자면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지만 제가 의외로 보여지는 이미지보다는 좀 내성적이기도 하고 약간 네네. 조금 뭐 제가 이런 표현을 쓰긴 쉽지는 않습니다만 약간 소심한 편이에요. 좀 보수적이고.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저희가 처음 만날 그 무렵 2000년대 초반, 1900년대 후반, 90년대 네. 후반, 2000년 초반 이때가 놀이 문화가 네. 자연스럽게 이제 사교 문화가 좀 이제 뭐 서로 나이트클럽 네. 그런 데 있었어요. 젊은 그런 많이 거였어요. 갔어요. 예, 많이 갔었잖아요. 저만 많이 간 게 아니라 이제 모두가 많이 다닐 때 네.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사실 저는 제 선입관이나 이제 그게 그런 데서의 만난 그 즉석 만남, 소위 말해서 부킹의 만남이 굉장히 저는 그런 만남을 지양하고 네네. 좀 이렇게 꺼려하는 사람 편이었는데 네. 옆에 두고 말씀하기엔 좀 그렇지만 첫눈에 반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을 나이트클럽에서 만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네. 근데 첫 만남이 그랬었기 때문에 제가 애프터 신청 안 했어요. 그리고 초저녁에 정말로 진짜 어떤 뭐 술이나 어떤 뭐 이런 게 오가기 전에 그 부킹으로 만나서 재밌게 노세요 하고 20분 만에 헤어졌는데 아, 네. 한 7, 8개월 후에 제 생일 파티 이제 제 네네. 동료하고 같이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고 오늘 내 생일인데 같이 뭐 저녁이나 같이 먹자 해서 이제 갔던 그때 당시의 놀이 문화가 나이트클럽이다 보니까 또 같은 장소에 갔는데 네. 거기서 또 이 친구를 만났는데 저는 못 알아봤죠. 저도 전혀 그렇게 못 알아봤었고. 저는 정말 많이 다닌 게 아니라 정말 딱 두 번 갔는데 네 딱 두 진짜예요. 번, 예. 네 정말 이건 제 친구들이 다 아는데 그랬는데 친구 생일이라서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있는 그럼. 거예요. 아, 그래서 네네. 또 만났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게 두 근데 번째 저는 만남이었는데. 그때는 처음 만남에서는 그때가 제 야구단
그 창단식이어서 저희 동료들도 이렇게 많은데 제가 주축이 돼서 만든 야구단이어서 제가 회장이라 첫 번째 들어왔었던 손님이었고 저랑 20분 동안 짧게 얘기하고 이제 나갔지만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제 파트너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저쪽에서 앉아 계시는데 자꾸 눈길이 가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도 자꾸 여기 저쪽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나갔다 들어오면서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가수 지망생이고 뭐 근데 노래 그러면 한번 해보라고 해서 노래를 시켰는데 그날 행복한 날을이라는 노래를 네네. 불렀는데 제가 듣기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여자의 민간인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가수가 아닌 노래로서는 최고로 너무 잘 부르더라고요. 그날 쉬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현정 사랑의 씨는 콩깍지가. 그렇게 좋은 노래 솜씨를 썩히기 너무 아까운데요. 그전에 네. 노래 안 하셨어요? 근데 원래 저는 어릴 때, 그러니까 저희 언니가 먼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찬양 문화에 많이 접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고요. 예. 그렇게 음악을 다가갔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항상 그런 꿈이 있었어요. 예.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가 KBS 합창단에 이제 입사를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가수 제의를 받아서 이제 가수 이렇게 흐름이 갔었는데 이제 2집이 나오지 않고 세상 노래에 대한 이제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CCM 쪽에 이제 네. 사람을 찾아가서 네네. 예, 그렇게 이제 제 꿈을 오히려 뒤늦게 CCM 예, 쪽으로? 예, 돌렸었어요. 음반도 내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팀이 결성이 됐었는데 그 중에 한 멤버 언니가 외국으로 이제 시카고로 시집을 가게 돼서 그 빈자리를 제가 들어갔어요. 네. 그 와중에 이제 또 앨범을 이제 제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앨범이 나오긴 나오지 않았나요? 아니요, 정식 앨범이 못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멤버가 저까지 3명이었는데 각자 그냥 삶에 또 살다가요. 네. 얼마 전에 진짜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아, 네. 이제 정말 앨범을 낼 기회가 생기면서 가을에 앨범을 내자고 마음이 모아져서요. 맞아요. 저희 의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에 비로소 예,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예. 올가을에 앨범이 나왔. 네. 네, 너무 좋네요. 됐어요. 결혼하시고 네. 아기도 어느 정도 키우시고 네. 이제 CCM 가수로서 활동을 많이 하실 수 있을 너무,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이런 좋은 얘기를 왜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 근데 나 오늘 이 자리에서 뭘- 처음 알았어요. 아, 정말요? 아니 네. 요 며칠 계속 노래 연습하러 다니고 뭐 레슨 받으러 다니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멤버들은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알고는 있었고 예. 그래서 그 다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네. 이뤘는데 그 번갈아 가면서 이제 서로의 교회에 가서 특송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워낙 이제 아내한테 원하는 부분이고 그래 줬으면 좋겠었던 바랬던 부분인데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그게 들었네요. 어떤 계획을 그래요? 세우질 않았어요. 처음 저희 만났을 때도 우리가 이제 음악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안에서 나누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 네. 앨범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남편한테 예, 말을 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방송에 부부 얘기했던 방송에 나간 후에 네, 네, 네. 그 전에 그 S라는 그룹 할 때보다 더 네. 유명해지셨죠.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그게 희한한 게요. 진짜 남편이랑 결혼하고 나서 예. 더 많이 강성진 아내로 더 많이 알게 되시고 알아봐 주시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얼굴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호감을 네. 가지는 것은 네. 결국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더라고요. 아, 네. 다른 방향 없으니까 저는 네, 이제 네. 말씀드리면서 네. CCM을 불러도 그냥 아름다운 목소리도 좋지만 네, 네. 또 알려진 얼굴이 또 노래 잘 부르면 더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네, 예. 앞으로 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네. CCM 쪽으로도 네, 네. 남편하고 가끔 얘기하세요. 남편. 축하해 진짜 진짜 저희 남편이 워낙에 제가 하기를 원해서 사실은 제가 그냥 아이들 키우면서 너무 만족을 했어요. 네. 요즘에는 그냥 가정일에만 충실하고 싶고. 근데 옆에서 오히려 그런 저를 자극을 줬어요. 너의 그 일을 놓지 말고 계속 제가 생각할 노력을 때는 하라고. 모르겠어요. 콩깍지가 씌어서 다 잘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갖고 있는 그 음악적인 달란트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축복을 개발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다는 건 그것도 하나님한테 죄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얘기해요. 많이 뭐지? 개발 좀 하라고. 굉장히 자극이 네네네. 되겠고. 피아노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 곡을 들으면 그대로 연주를 합니다. 네. 그 재능은 아무나 있는 재능은 그럼요.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작곡 실력도 있고. 성진 씨가 참 좋은 남편이군요. 보니까 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 남편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칭찬은 참 좋은 건데. 네. 진심으로. 예. 네. 아, 나 지갑 꺼내는 줄 알았더니. 예. 그렇군요. 아, 근데 네. 신앙생활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네. 강성진 씨는 사실 그 험상궂은 역할을 많이 하셔서 솔직히 크리스찬이신지 몰랐어요. 네, 네, 네. 원래 많이들- 모태 신앙이세요? 아니에요. 전 모태신앙 아니고요. 네.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그냥 표현할 때 네. 저는 체험신앙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네네. 그리고 저는 2살 터울의 형이 있었고요.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87년이었고 투병 생활을 한 지 10개월 만에 저희 형은 저랑 2살 터울이어서 대학교 2학년 저는 이제 고3 때 88년도에 형이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면서 아이고. 저희 가족이 하나님을 영접했고 굉장히 자상하시게도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체험을 저희 가족들한테 하게 해주셨어요. 저희 형이 골육종이라는 그 성장기 청소년들한테 많이 걸리는 뼈 안에서 생기는 암이죠. 우리 형이 그 병에 걸렸을 때만 해도 그 병에 걸려서 살아남은 생존했던 한 국내에서는 그 환자가 없었더라고요. 네. 네, 수술 방법이 유일하게 이제 절단 수술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형이 이름이 강호진인데 강호진 동생이라서 동네에서도 되게 유명할 정도로 정말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IQ도 좋고 막 이런 좀 뛰어나게 좀 네. 빼어난 형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대학교 2학년 나이가 돼서 막 그래서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그 서울대학병원이었지만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힘들고 수술을 해도 생존 확률은 15%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 저희들한테 교회를 나가서 목사님 안수기도를 받고 그래 봐라라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쨌거나 교회를 처음 교회 문을 두드리고 나와서 정말 온갖 줄과 그걸 동원해서 유명하신 목사님 안수기도까지 받았지만 네네. 지금 그때만 해도 그게 절실하게 하나의 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형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만 해도 너무너무 원망을 하면서 중환자실에서 아니 데려가시더라도 이렇게 데려가시면 저희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막 원망하면서 한 30분 동안을 울었어요. 네. 막 그냥 우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고 기도라고 하기에는 글쎄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분명히 그 의사 선생님께서 나가시면서 이제 저희 형의 이제 심전도 이거 뛰는 게 이게 뚝뚝뚝뚝 뛰던 게 뚜로 멈추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제 사망 선고를 하고 나가셨는데 네. 그 우리 어머니와 저와의 그 정말 통성 어떤 원망의 기도, 뭐 감사의 기도가 아닌 원망 그거를 30분 정도 했을 땐가 형이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정확하게 그 한 일주일 정도를 이 암세포가 폐까지 전이가 되는 바람에 인공 산소 호흡기를 이 가슴까지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라 말은 전혀 못하고 네. 거의 이제 혼수 상태로 일주일 정도를 견뎠던 형이 정말 또렷또렷하게 똘망똘망하게 돌아와서 말은 못하지만 이제 가족들하고의 작별, 친구들과의 작별 시간을 정확하게 만 하루를 주시고 네. 그리고 심지어 형이 이렇게 팔 못 움직이게 이렇게 묶여져 있는 침대에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편지를까지 엄마한테 엄마 이름 부르고 싶은데 못 불러서 답답해 뭐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 이렇게 남겨놓고 만 하루 만에 이제 하나님 곁으로 떠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사실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기적 어떻게 의료 사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장례를 지낼 때 장례식 이제 관에 넣기 전에 왜 염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형은 이후에 똑같은 병이 걸렸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 의학적인 어떤 도움이 더 되라고 시신을 이제 기증을 했어요. 예. 안구 기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장에서도 좀 이제 굳이 가족들이 보지 않아야 될 것 같다. 이제 이제 시체의 모습도 굉장히 흉하고 그럴 테니까. 근데 저는 이제 형이다 보니까 제가 상주가 됐고 형의 떠나는 모습을 그렇게는 뭐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했더니 네.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형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제가 어머니 아버지 다 모셨어요. 저희 가족들을 다 모시고 정말로 천사의 모습이 이렇겠구나. 뭐 안구도 빠져 있고 뭐 다리도 하나 없고 여기 가슴에 큰 이제 절개했었던 흉터 자국이 있고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형이 너무 포근하게 잘 예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워낙에 잘생겼던 형이지만 살았을 때도.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저희 가족들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었고 며칠 후에 저희 누나한테 이제 형이 꿈에 나타나서 그 왜 마이클 잭슨 옷 같은 이 왕자 휘장, 금빛 휘장이 이렇게 둘려져 있는 왕자 옷을 입고 누나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잘 있다. 왜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저희가 비밀로 했거든요. 형한테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죽을 병이라는 거를. 왜 나한테 떠나는 거 얘기 안 해줬었냐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하면서 나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누나 꿈에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시간이 흘러서 뭐 정리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저희 형을 통해서 저희 가정에 너무너무 미련하고 아무리 구체적으로 가르쳐줘도 못 깨달으니까 좀 큰 회초리를 들으셔서 저희 가족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적인 성공과 축복을 중요하게 여겼던 삶에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시련을 통해 사랑을 더 끈끈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한 분임을 알게 해주신 주님.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닌 영원의 삶으로 향하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위가 아드님이고 네. 그때가 따님이죠. 8살, 7살, 9살, 6살. 학교 교육을 좀 특별하게 시킨다고요? 저희는 저희 아이가 이제 큰 아이가 아빠를 닮아가지고 약간 좀 그 낯을 많이 좀 가리기도 하고 뭐 그런 아빠가 뭐 그래요? 네, 아빠가 그런저런 되게 많이 어떤- 낯가림이 있어요. 네. 아이가 이제 저희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발견하는 아이의 특수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교육보다는 조금 이제 놀이 위주의 교육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도 일반적인 학교 이제 가서 분명히 아이가 너무 많이 좀 나약하고 연약하고 좀 굉장히 그 세심한 부분이 있어요. 네. 예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 입장에서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다 보니까 다행히 하나님이 또 크리스찬 학교를 저희들 눈에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네. 목사님이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네 그리고 아침 이제 교육의 시작을 기도로 채플로 시작해서 네. 기도로 끝나는 그런 학교를 찾아서 그 학교를 지금 바이블 보내고 수업이 있어요. 매일 있고요. 네. 교과 과정은 어때요? 교과 과정이 주로 매일 놀이 매일 위주로? 네, 바이블이 있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고 네. 그런 학교였는데 그게 저는 그런 아이 그러니까 원래 민우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했어요. 그리고 네. 교회에서 배워오는 말씀을 되게 많이 기억하고 저한테 질문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하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그걸 하는 건지 네.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이런 습관이 배웠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이제 묻고 기도하고 이런 자세로 바뀌고 나서는 네. 확실히 좀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택 것 같아요. 잘하셨네. 네. 성격은 좀 어때요? 바뀐 것 같아요? 아이하고의 어떤 그래서 이제 뭐 세상적인 부모의 입장에서의 욕심 때문에 예.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아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낯가리는 성격과 좀 이런 말 잘 안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합류를 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적으로 저는 세상적으로는 사실 그 프로가 꼭 들어갔어야 되는 프로였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가 배우로서 열심히 살아도 될 걸 괜히 이거저거 막 하다가 뭐 실패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이러면서 뭘 좀 하셨어요? 사업을 하신 네, 뭐 여러 부업을 좀 이렇게 했다가 그게 이제 저한테는 그런 재주를 주시진 않으셨는데 그거 모르고 제가 잘났는 줄 알고 뭐 이거저거 벌리다가 많이 금전적인 손해를 봤는데 그때 마침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이거 정말 필요한 일이다 하고 미팅을 갔는데 이제 아이가 거기서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불편하게 자기 표현 잘 안 하는 아이를 데리고 갈 이유가 없으니까 네네. 이제 못하게 합류를 못하게 된 거죠. 근데 너무 속상해서 그때 그 마음은 너무 속상해서 아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닐까? 한번 이거 상담이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아이 그 정신 치료 그다음에 상담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방문을 하게 됐고 네. 거기서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이제 불안 장애 증세 중에 그 선택적 항구증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 알게 됐고 이거는 이제 물론 성인이 돼가면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지만 자연스럽게 치유가 됐을 때는 아빠처럼 자라는 거고 커서도 낯가리고 이게 약간 세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되는 거고 일찍 치료를 해주면 굉장히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다라고 해서 열심히 이제 아내랑 같이 열심히 놀이 치료 놀이 한 치료를 1년 정도 받았어요. 하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엄마들 기도 모임을 이제 시작하면서 정말 그 기도하고 한 달 만에 민우가 원래 학교에서 말을 안 했어요. 친구들한테 말을 안 하고. 네네. 그랬는데 갑자기 뭐 자연스러운 뭐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부터 말이 터지면서 터졌어요. 지금은 반에서 가장 떠드는 아이. 수다쟁이가 판에 이름 써 있는 친구예요. 항상 떠드는 아이. 사람에? 네, 강민우 항상 어떤 아이는 근데 말을 안 했을 때도 감사합니다.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많았거든요. 네, 네. 어떤 여자아이는 너 말 안 했을 때가 더 매력 있었어. 하고 얘기할 정도로 귀여워라. 네, 네. 지금은 너무 뭐 잘 건강하게 잘 됐네요. 자라고. 예. 네, 어쨌거나 그런 게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막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것마저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은 이렇게 친절하게 예. 인도를 해주시고 네, 네. 저희가 맞아 부부가 정말 하나님께 같이 그러니까 묻고 기도하고 이런 게 안 됐었는데 진짜 아이들로 통해서 같이 큐티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하시기 때문에 예. 우린 상황만 봤지만 결론은 이렇게 된 많이 것 같아요. 사랑하신. 네. 그렇죠. 부부가 같이 큐티하고 기도하면 네. 부부 싸움하기 어렵죠. 진짜 남편이 그래도 싸움은 또 되더라고요. 네, 싸움은 싸움 되는데 별도 예배 결계. 근데 그것 또한 이제는 그런 관계가 딱 될 때 이건 공격이다라는 맞아요. 느낌이 그렇게 바로 얘기를 오니까 해요. 네. 양보하게 되고 아. 이 공격을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제 지게 되면 싸움이 더 커지겠지 네네. 하면서 또 이렇게 반성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아드님 학교는 그 초등학교 과정이죠? 초중고까지 초중고까지. 고등학교. 왜냐면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 자녀나 이 손주 때문에 그런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네, 네. 많이 알려주시면 좋은 정보가 되거든요. 네. 요즘에는 크리스찬 대안학교 네, 뭐 네. 이런 타이틀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네. 교과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대학까지 가는데 문제가 아, 없느냐를 그게 이제 염려하셔서. 그건 아마 지금 그렇죠. 학력 네. 인증이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네. 대학까지 간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또 방법이 있겠죠. 네네 본인의 방법이 생기다 의지에 보니까 따라서. 네. 그렇죠. 그것까지 궁극적으로 염려할 저희 필요는 없군요. 부부의 생각은 아이 교육에서의 생각은 그 학교 인증, 학력 인증조차도 그건 세상적인 일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고 그 방향으로 가게 될 테니까 뭐 세상에서 주는 어떤 인정이나 뭐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맞아요. 염두에 두지 네. 않아요. 현명한 판단하셨어요, 네. 두 분 다. 부부가 이 아이 양육 문제로 많이 다투는데 두 분 네. 참 의견이 그 잘 맞는 부분이 잘 맞는 정말 잘 것도 맞는 네, 참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 결혼하고 신앙적으로 서로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의지하고 어떻게 좀 결혼 전과 많이 바뀌셨나요? 사실상 아내를 만나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기 전까지 사실 뭐 제가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종교인이었던 그냥 종교 활동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진짜로 신앙생활하거나 믿음 생활을 순수하게 했었던 것 같지가 않고 비로소 가정을 이루면서 어떤 시련을 겪고 그때는 시련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연단이었던 거죠. 네, 네. 뭐 그런 걸 겪으면서
몰랐었죠. 저 혼자만은 도저히 깨닫지 못했었는데 아내가 저보다 훨씬 조금 더 이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는지 저를 오히려 이렇게 해주면서 이럴 때 이게 혹시 이런 거 아닐까 하면서 처음으로 저를 끌고 이제 성경 공부라는 거를 데리고 나가는데 너무 저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같이 내성적이고 낯가리는 성격에 사실 그 모임 나가기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쉽지 않죠. 예. 다행히도 그래도 이제 같은 분야에 계신 분들이니까 또 얼굴 아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이제 발걸음하기가 편해졌었고 그렇게 시작된 성경 공부가 이제 그동안 내가 정말 어리석게 그냥 정말 교회만 다녔구나. 그냥 취미생활처럼 일요일만 되면 습관적으로 반사신경처럼 그냥 교회만 나갔었던 거였구나. 네네. 내가 되게 미련했었구나를 깨닫게 됐고 이제 하나하나씩 알게 되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아내한테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런 파트너를 또 이렇게 돕는 대피를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짜 네, 영광. 진짜 너무 신기하게 제가 좀 미리미리 남편의 마음을 알아준다던가 좀 그런 면이 없어요. 되게 무딘 성격 너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서운해하는 부분도 항상 남편이 힘들어해도 잘 몰라요. 근데 그것마저 있었다면 근데 그건 그런데 없는 것도 너무 균형이 있지 않을까. 너무 신기하게 근데 정말로 이거는 내가 정말 오빠를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느끼는 게 네. 갑자기 남편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문자로 이 말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를 되게 알게 해주셔서 제가 보내게 돼요. 문자 보내게 되고. 예.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깨닫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는 부분이 아닌데, 네네. 이 부분은 이걸 내가 어떻게 오빠한테 네. 쓰고 있지?라고 하면서 이건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네네.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는 거를 정말 또 그런 느끼는 부분에서 거예요. 저한테 네. 많이 감동을 주거든요. 네. 부부 싸움을 하고 나가서도 저한테 장문에 이제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 베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정말로 제 마음을 그냥 한 순간에 확 녹여버리는 그런 글을 써서 보내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 베낀 거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게 장문의 메시지를 다 읽어 내려가면 마지막 문장 읽었을 때는 제 마음은 이미 다 풀려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것 또한 평상시에는 절대 그런 표현 잘 못하고 못할 성격이 말도 이렇게 맞아요. 시작했던 말이 저쪽으로 가서 저기서 맞아요. 막 머물고 있고 막 그런 편인데 설명도 잘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또 그런 재능이 또 있어요. 재주가 있는 거죠. 달란트인데 네. 그 CCM 하는 네. 그 달란트와 네. 이 가정 사역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는 요즘에 것 저희 같아요. 예. 부부가 좀 생각하는 게 네.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좀 사용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어떤 공격이랑 어떤 것들 때문에 제가 감히 내가 이렇게 나약한 신앙심으로 뭐 이렇게 해서 또 고민 또 하고 막 이제 그랬지만 용기 낼 수 있었던 건 요즘에 하나님 뜻이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정말 요만큼이라도 어떤 좋은 선의 영향력을 저희가 보여줄 수 있다면 보여드릴 수 있다면 하는 잘하셨어요. 마음으로 너무 그 수준 높고 고차원의 신앙이 있는 분이 나오면 좀 남의 얘기 같은데 저처럼 이렇게 싸우기도 하면서 뭐 신앙도 그러니까 현실감이 있어서 네. 싸우고 지금 지쳐 있는 분들이 좀 위로가 됐을 거예요. 진짜 그랬으면 힘내십시오. 좋겠네요. 네. 뭐 워낙 네. 행복하게 잘 사시니까 네. 부인께서 우리 성진 씨한테 좀 아쉬운 점, 아쉬운 좀 점 고쳐야 될 있어요. 뭐 좋은 점은 너무 많으시고 좀 여보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 하는 네. 거 있으시면 하나만 좀 제가 말씀하실까요? 되게 말에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민하죠? 네, 말에 되게 예민한 것 같은데 남편이 되게 좋게 얘기했을 때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선 되게 이렇게 서운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말투가 그럴 때가 있고 일부러 더 모질게 얘기할 때도 있고 네네. 그럴 때 저는 그냥 오히려 더 따뜻하게 얘기해주면 제가 더 힘을 내서 더 잘할 것 같은데 내 못한 부분을 남편은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겠지만 어느 날은 그게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정말 자주 해요.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네네. 예쁘게 말해줘. 어. 그래서 어느 날은 저희 남편이 제가 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고쳐 말투야라고 했는데 타고난 말투. 네, 우연히 저희 남편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기독교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해서 그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곳에서
와이프에게 아름답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깨달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날 저한테 와서 미안해. 이제 내가 이제부터 정말 아름답게 얘기할게.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한떨기 뭐 백합화 같은 뭐 여자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닭살을 돋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그러네요. 네. 노력하는 근데 그게 그 얼마나 이후로 예뻐요. 저 소화불량 같은 게 생겨가지고요. 답답하게 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막 예,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예, 볼일을 못 보고 막 그런. 이거 습관이어서 이제 습관 가지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아내가 노력하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저는 너무 보면 좋고. 또 좋지 않으세요? 맞아요. 아내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예,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네, 이상하겠습니다. 둘이만 있을 알겠습니다. 때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렇게 노력하려는 게 제가 느껴져서 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면 예쁘게 얘기해줘. 그러면 예전 같은 건 못 고쳐 그랬는데 이제 그런 말 안 하고 네. 가만히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게 고마운 거죠. 네. 아내들은. 결국은 또 흠이 없네. 아 그런가? 그래서 제가 많이 좀 예. 그러니까 이제 악역을 많이 하겠죠. 아마 제 갖고 있는 워낙 제 타고난 어떤 습관이나 말투 이런 게 또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했을 땐 사실 이게 타고난 내가 이게 뭐 4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고쳐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또 섭섭하고 막 그랬고 아, 그렇죠. 저는 또 양보하지 않았었고 막 그랬는데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쳐야 돼요.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고쳐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눠주세요. 기도 제목이요. 저는 이제 CCM 앨범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또 가정일과 또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좀 순탄하게 하나님 안에서 예, 그리고 어떤 쓰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균형을 잘 맞춰서 그냥 삶이 노래가 되고 그게 전달이 되고 이런 균형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재 씨는 뭐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예전에는 뭐 세상적으로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하려 그러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그게 다 굉장히 어리석었다라는 건 이제 알고 하나님 뜻을 현명하게 저희가 바로 알아채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의도라는 것만 현명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예, 잊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예,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방향으로 예, 올바르게 갈 수 있기를 예, 항상 그걸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수준 높은 신앙이신데. 아유, 두 분 귀한 말씀,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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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들은 뭐 사는 모습이 대동소이하다고 뭐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한 가정 한 가정이 참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두 분의 이 가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축복을 참 많이 받은 두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앙생활이 잘 돼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또 가정 사역으로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좀 끼쳤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많은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예.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 보면은 저렇게 예쁘게 살고 싶다 하나님 안에서 네. 그런 소망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두 분을 앞으로도 계속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예, 오늘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